5성급 군명 호텔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따리고성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먹는 중국식 점심. 선생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투더스를 주문하고 밥을 먹는데 투더스를 더 주문하려고 재주문하자 조리기구가 고장나 버리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곰생과 함께 여행을 하면 즐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 따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민폐지 않았나요? 아니, 너무너무 좋지. 어? 또 2014년에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약 선생님이야 완전. 역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따리고성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이것은 운남 18개 중에 하나인 고유선, 카오루샨이라고 하는데 야크치즈를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만들어 튀기거나 구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운남의 18가지 괴이한 것들을 운남 18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18개의 내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36개라고 하는 등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제각각이라고도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따리고성. 이 따리고성은 송나라 때 대리국이란 나라에 도읍지었을 때 축성되었던 성의 흔적이라고도 합니다. 고성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따리의 고대 마을과 뒤로는 청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운남 18개 중 하나인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한쪽은 비가 내리지만 한쪽은 청명한 날씨를 한 풍경 안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언제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기 꼭대기 아래쪽에 보통 많이 걸리거든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걸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운남에 이제 18개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는 비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쭈나니의 설명을 듣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머리를 마음, 머리를 조심하라는 말이겠죠?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번역기를 돌리다 보니 이렇게 신조어 표지판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연언니가 발견한 신조어 표지판. 잘 보면 물에 떨어지는 주의, 여기 1.2m의 깊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한글 표지판을 만나니 반갑기는 합니다. 먹을 순 없지만 사진이라도 찰칵. 이 길거리 음식도 운남의 전통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운남의 18개 중 하나는 사시사철 생화가 지지 않고 피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길에서 화관을 쓰고 다니나 봅니다. 다음 도착한 곳은 따리고성 안에 있는 교회당. 현재 이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따리의 백족은 다른 지역의 민족들에 비해 다른 지역과 민족들의 정치, 종교, 문화 등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지난 과거를 쉽게 이해하는 등의 포용력이 큰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천주당.
이런저런 풍경들을 구경하며 길을 걷다 보니 대리석의 산지로 유명한 따리답게 집의 문 옆을 대리석을 잘라 장식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리석이란 이름은 이 도시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을 거의 건축 자재로만 쓰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술잔이나 닭이, 문방용품이나 주방용기 등을 만들기도 하며 술잔이나 닭이를 만드는 이 지역의 대리석들은 햇빛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얇고 투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석으로 병풍을 만든다고도 하는데 이번 여행 중에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천주당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조금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Hear me there, what an avaricious man I am. Looking for nice cars, cars and fame. It's to expect universal respect, but it was my delusion. The daydreaming only gave me trust, and ooh, it came close and said, "You make a better way." Oh yeah, you make a better, make better. 이제 다음 목적지인 희주마을로 출발합니다. 길에는 소를 잡는 상인, 색색까지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예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백쪽의 전통 염색 천이 또한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은 차렴의 본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차렴이란 염료를 천에 문질러서 스며들듯 색이 배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관광지답게 소수민족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화려한 소수민족 의상과는 다르게 조금은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희주마을. 이곳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백족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희주마을 안의 초등학교. 여느 학교 앞과 마찬가지로 문구점에는 불량식품들이 가득하고 아이들은 북적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모이는 광장에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백족 전통 음식인 빠빠라는 빵을 파는데요. 숯불에 구워내는 전통 음식인 빠빠는 설탕 맛과 고기가 들어간 짠맛,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가 불러 맛볼 수 없었는데 후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는 빠빠의 명성을 듣고 포장이라도 해올 것을 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가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가운데에 사방가 광장을 중심으로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길에서 소를 치는 소수민족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작은 마을 거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아기자기하고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쭈언니와 함께 100년이 넘은 한 가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비슷한 곳인데 명나라 때 조상 중 한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여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백족의 가옥은 들어갈 때 안을 볼 수 없도록 높은 담벼락을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니 마당이 넓고 아늑한 목조 2층 집이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창문이 없는 높은 담벼락을 흰색으로 칠해서 햇빛을 반사해 집안의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조벽에는 대부분 그림이나 문구가 있었는데 길조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화조를 그려 넣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첫날인데도 벌써 3군데나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쭈언니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많은가 봅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에 도착한 곳은 희주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당입니다. 백족의 민간 신앙인 본주를 모신 본주사당. 본주는 마을의 수호신격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중 8명의 주요 본주가 있는데 이곳에 모셔진 이복 장군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복 장군은 754년 당나라군을 이끌고 남조를 침범한 침략군의 대장입니다. 당군은 남조와 티벳 연합군에게 철저히 괴멸당하고 마는데 이때 당나라 장군인 이복은 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자신의 왕조에 충성을 다한 장군으로 본주를 삼아 신으로 모시는 백족의 포용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얼하이호에 있는 작은 섬 남조 풍정도. 얼하이호는 사람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우리는 선착장에 도착해 배를 타고 남조 풍정도로 향했습니다. 호수는 잔잔하고 섬까지는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투더스를 먹어야지. 곰쌤이 말씀하셨지만 감자가 없어 투더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투더스 없는 저녁을 마치고 남조 풍정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희쌤과 경아쌤의 똥도전이 시작된 남조풍정도의 5성급 호텔은 그저 황량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하루 여정이 마무리되고 여행의 첫날이 기울어 갑니다.